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상수, 변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전형적인 C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보이드,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마지막 줄에 리턴 0이라고 쓰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 표준 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는데요. 예하거, 연산자, 구두점, 식별자, 상수 등이 토큰이 되겠습니다. 또한 32개의 예하거들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았고요. 10개 구두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문을 주성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슬래시 2번 하는 방법과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을 한꺼번에 주석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ntf 함수의 사용법,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printf 함수 사용법은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식별자와 이름 만드는 규칙, 상수, 자료형, 변수 선언, 기본 자료형의 종류, 콘스탄트와 자동형 변환, 이니움이라고 해서 열거형, 타입, 디파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C 언어 세상에서도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identifier, ID, 식별자라고 얘기하고요. 변수나 함수나 구조체나 배열이나 뭐 여러가지 어쨌든 C 언어에서 이름을 붙일 일이 많습니다. 그 이름들을 식별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식별자는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 영문자, 대소문자와 숫자, 밑줄, 언더바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특수문자 중에 유일하게 가능한 게 밑줄입니다. 다른 특수문자는 절대 이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한글도 안 됩니다. 영문자나 숫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언더바는 첫 문자, 첫 글자로 가능하긴 한데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언더바로 시작하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잡아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언더바를 밑줄을 첫 글자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첫 글자는 영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 숫자나 밑줄을 그어서 변수나 함수 이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예하거, if, for 이런 것들은 물론 식별자로 불가능합니다. 이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 기존의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자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 MAX와 소문자 MAX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한 프로그램 중에 두 개를 같이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좀 그런데요. 하여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식별자는 6자리 까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익스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9장에서 자세히 나올 건데, 자, 함수 내부 지역 식별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31자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변수의 이름을 잡을 때, 함수의 이름을 잡을 때 ABC, ABCD 쭉 해서 잡잖아요. 그래서 31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31자까지 다 쓸 사람은 없겠죠. 원래 외부 식별자는 6자까지만 가능했었는데 C99에서는 이렇게 긴 이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비주얼 C++ 컴파일러에서는 내 외부 식별자 이름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긴 문자까지를 허용하니까 맘대로 길게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잡아도 됩니다. 근데 뭐 영어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잡을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간 길게 잡을 수 있다. 특별히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 짧게 잡는 것보다는 그 이름을 보고서 이게 뭐하는 변수구나, 뭐하는 함수이구나 알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차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별자의 예가 여기 있는데요. 자, 카운터 잘 됐죠?
value 1 숫자 뒤에 나온 거 맞고요. 언더바 중간에 왔죠. 언더바는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소문자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더바가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를 잘못 든 예들을 보겠습니다.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된다 그랬죠. 하이픈, 언더바가 아닌 하이픈은 안 됩니다. 특수문자 중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언더바고요. 역시 도트, 점도 안 되고요.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안 됩니다. 얘하고 if, for, integer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수, 콘스탄트라는 것은 항상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수형은 0을 포함한 소수점이 없는 수를 우리가 정수형, 줄여서 int, 인티저라고 얘기하고요. 실수형은 부동소수점으로 소수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10의 몇 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문자형, 캐릭터, 줄여서 cha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바이트의 문자를 문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은 한 글자라고 해도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자로 안 하고 여기 얘기하는 문자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이다. 문자 상수 양쪽에는 작은 따옴표로 감쌉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상수 A를 C 언어 프로그램 중에 쓸 때는 그냥 A라고 쓰면 안 되고 숫자는 뭐 3 이렇게 숫자 그냥 쓰면 되지만 이렇게 문자 상수는 양쪽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 그냥 중간에 A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양쪽에 작은 따옴표 뭐 A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문자의 집합, 묶음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는 하나의 문자, 문자열은 2개 이상의 문자의 묶음이다. 자, 문자열을 표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C 언어 문법 중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문자열 양쪽에 큰 따옴표를 감싸야 됩니다. 자, ABC를 쓰고 싶다.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문자열을 쓸 때도 역시 이렇게 큰 양쪽에 큰 따옴표. 쓸 때도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를 차지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하면 안 돼요. 한글은 무조건 문자열로 해서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한글은 한 글자라고 해도 반드시 문자가 아닌 문자열로 취급한다. 자,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정수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0을 포함하고 있고요.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의 몇 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자형 같은 경우에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이거 2개의 문자죠. 역슬래시랑 n 2개의 문자인데 이렇게 특별히 2개의 문자가 모여서 하나의 문자 의미를 갖는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는 애들 뭐라고 했죠? 자, 저번 주에 했는데 기억납니까? escape sequence라고 했죠. 이렇게 10여 개의 escape sequence도 문자형으로 취급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기 바라고요. 문자열은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합니다. 한글은 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로 취급해서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글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한글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은 완성형과 조합형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는 완성형을 사용합니다. 한글로 표현 가능한 글자 수가 보통 11,000개 정도 되는데요. 한 바이트로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한 바이트로 한다 그러면 8비트니까 8비트로는 256가지 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이제 2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한데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65,536가지잖아요. 자, 완성형과 조합형으로 해서 한글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른데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한글 뭐의 글자마다 고유한 코드를 완성된 한글을 매 글자마다 고유한 코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 이러면 16진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B0 A1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글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글자들 있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상한 글자들은 뭐 안 쓰는 실제로 쓰지 않는 그런 글자들은 만들 수가 없고요. 한글 이런 한글 한자 각종 학술기호 외국 문자 등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완성형이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창제 원리의 근간에서 초성, 중성, 종성에 각 5비트씩 할당하고 첫 비트에 한글 의미하는 일을 할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썼던 방식이 되겠는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어쨌든 완성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유니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셋, 문자 집합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의 집합, 문자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자 집합, 문자 셋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문자의 특정 번호를 매겨서 테이블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러 우리나라 한글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죠. 새로운 문자가 추가된다면 새로운 번호를 매겨주는 되는데 이 번호를 코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코드 포인트를 표기할 때는 유니코드를 의미하는 U 플러스를 쓰고 그 다음에 0041 해서 16진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U 플러스 0041는 이 지금 테이블을 보면 이제 문자 셋 유니코드 테이블을 보면 0041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부분에 대문자 A라고 있죠. 영어 알파벳 004A 이걸 찾으면 대문자 A가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도 보면 AC0 여기 0입니다. AC0 0에 가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U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코드 포인트 값으로 해서 16진수 값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유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문자를 다 이제 유니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유니코드 좀 전에 그 코드 포인트 그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진수로 해서 저장을 하느냐. 컴퓨터 안에는 어쨌든 이진수로 저장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던 UTF-8, 16, 3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비트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인코딩된 바이트 형태는 서로 다르는데 이 세 가지 인코딩 모두 유니코드 문자 전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코딩과 변화를 거쳐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UTF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HTML 문서라든지 XML 문서의 인코딩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고요. 웹상에서 실질적인 표준 인코딩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UTF 파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ASCII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로 실제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바이트로 저장하는 거, 3바이트로 저장하는 거, 4바이트로 그래서 1, 2, 3, 4바이트로 다 달리 저장을 하고요. 이 4바이트로 저장하는 것들은 보통 기본 다국어 평면 바깥쪽 유니코드 문자를 4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UTF-8은 다양하게 어떤 문자는 1바이트로, 어떤 건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로 저장하는 게 이제 UTF-8이 되겠고요. UTF-16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씩 저장하고 이렇게 특수 유니코드 문자들만 4바이트로 저장을 합니다. UTF-32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모든 문자들을 32비트로 4바이트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가 이게 지금 다 같잖아요. 그래서 서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고 여기서부터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잠깐 한글 얘기가 나와서 유니코드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상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수형은 보통 10진수, 8진수, 16진수, 롱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0진 상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구성이 된 거고요. 8진수는 0에서 7까지만 쓰고 있죠. 8진수 앞에는 이게 8진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0을 더 추가를 합니다. 16진수는 10진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 A에서 F 혹은 소문자 A에서 F까지의 영문자를 더 추가로 사용을 합니다. 16진 숫자 앞에는 이렇게 0x, 0x를 x는 대소문자로 해서 쓰고요. 자, 보통 이제 0x와는 소문자 A부터 F가 쓰이고 이렇게 0x 대문자 X와는 대문자 A부터 F까지가 사용이 됩니다. 첫 숫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16진수 형태로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롱형 같은 경우에는 숫자 뒤에 소문자나 대문자 L을 쓰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정수형 상수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쓰는 상수는 정수형은 다 10진수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형 상수는 부동소수점 상수가 되겠는데요. 소수점을 포함하는 수로 정수형보다 더 크고 작은 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형이 있고 소수점이 있고 소수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수점 앞뒤에 0만 있을 경우에 0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0이다. 그럼 100점이라고만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0.7이다. 그럼 마이너스 0.7이라고 0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수형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수부가 있는데요. 소문자나 대문자 2를 쓰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정수형만 사용하고요. 부호를 생략하면 양수로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345 곱하기 10의 2승을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 쓰려고 하면 이게 뭐 2승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10의 몇 승 자리에다가 소문자나 대문자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 상수, 줄여서 캐릭터, CH. 이거를 뭐 차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캐릭터라고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 바이트의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사용하는 하나의 문자를 문자형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는 해당 ASCII 코드라고 해서요.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아주 오래된 코드죠. ASCII 코드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뒤에 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해서 하고요. 그냥 7이라고 쓰면 숫자 7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주면 연산이 불가능한 문자 7이 되겠습니다. 문자 7. 문자. 그 다음에 escape sequence 이런 애들도 두 글자로 보이지만 얘네들은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특별한 escape sequence라고 얘기했죠. 각장 문자열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문자로 보이지만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문자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들을 좀 보도록 하죠. 문자 상수를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문자 상수죠. 문자 상수는 보통 %C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 자체가 나오고요. 출력이 될 때는 이렇게 양쪽에 작은 따옴표는 출력은 안 돼요. 자, 문자 상수를 %D로 출력하면 신기하게 숫자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소문자 A의 ASCII 코드 값입니다. 뒤에 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살려면 대소문자 A의 ASCII 코드 값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출력할 때는 %C로 출력합니다. 그냥 7이 나오고요. 문자 7을 %C로 출력하면 역시 7이 나옵니다. 얘는 숫자 7이고요. 얘는 문자 7이죠. 물론 뭐 출력 결과만 가지고선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7을 이번엔 숫자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55가 나오네요. 이것도요. 문자 7, 숫자 7이 아니고 문자 7의 ASCII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자, ASCII 코드 표를 보면요. 이렇게 숫자 7이 아니고 문자 7, 문자 7은 55, 물론 이진수로 해서 0101 때는 이 55의 코드 값을 가지고 있고요. 대문자 A는 65, 소문자 A는 97이라는 거 정도는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쭉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A부터 Z까지. 그래서 대문자 A는 65다, 소문자 A는 97이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문자 A와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D로 해서 여기다가 이쪽에 찍고 이쪽에 찍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모니터로 그대로 찍고요. A는까지는 일단 찍죠. 그 다음에 여기 65를 찍고 그다음에 컴마와 A는까지 또 그대로 찍고요. 이퀄까지 찍고 그 자리에 여기 97을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65, 소문자 A는 97의 값을 가지고 실제 A는 10진수 65 이진수인 뭐 이걸로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컴퓨터 저장될 때는 이진수로 저장이 되니까요. 10진수 65에 해당하는 이진수로 해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 상수는 여러 개의 문자 모임을 문자열 상수라고 한다 그랬죠. 두 개 이상의 문자고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각 문자가 한 바이트씩에 저장이 됩니다. 자, 문자열 ABC는 각각 이진수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65죠. 66, 67, 68. 아까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널 문자라는 게 역슬래시 제로. 아주 중요한 문자입니다. 널 문자가 자동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보면 각각 한 바이트씩 저장하니까 4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것 같지만 자동적으로 제일 뒤에 널 문자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5바이트 공간이 필요하지 4바이트 공간을 쓰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양쪽에 큰 따옴표 하고요. 자, 문자열 상수는 실행 파일의 일부로 포함이 되고요. 같은 문자열을 여러 번 쓰더라도 한 번만 포함이 됩니다. 인접한 문자열 상수는 합쳐지기 때문에 두 행에 걸쳐서 계속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열의 끝에는 널 문자가 자동적으로 붙어진다는 것은 꼭 알고 있으면 되겠고, 널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입니다. 제일 앞에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문자 A고 얘는 문자열 A죠. 문자를 출력할 때는 %C로 하고요.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S로 합니다. 스트링의 약자로. 근데 이제 출력 결과를 보면 둘 다 AA 나오죠. 이 컴마 때문에 여기 나온 거고요. 여기 스페이스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널 문자가 있는데 널 문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거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는 얘는 문자니까 1바이트에 얘는 널 문자까지 합쳐서 2바이트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자료형은 처리 저장하고자 하는 자료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몸무게, 덩치에 따라서 스몰 사이즈부터 엑스라지 사이즈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처럼 컴퓨터 세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도 자료의 형식에 따라서,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공간을 크게 줘야 되는지 작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에는 문자, 캐릭터, 정수, 인티저, 부동형, 더블형, 플로트형, 그다음에 열거형, 인유음 이런 형이 있고요. 이걸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또 자료형들, 배열이나 함수나 구조체나 공용체나 포인터 등도 있습니다. 또한 값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특별한 자료형이 있는데 그걸 바로 보이드라고 합니다. 보이드형. 가장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기본 자료형은 문자는 캐릭터형 1바이트에 저장합니다. 인티저 4바이트 정수형이고요. 더블형 8바이트 실수형입니다. 여러분들은 당분간 이 3개의 기본 자료형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저장할 때는 캐릭터, 숫자, 소점이 없는 숫자, 정수형을 저장할 때는 인티저, int, 소점이 있거나 큰 값을 저장할 때는 더블, 이렇게 8바이트로 저장하는 이 3개의 자료형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스몰, 미디엄, 엑스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숫자나 문자 등을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적당한 크기 기억 장소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128가지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1바이트에 저장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아스키 문자들인데, 숫자를 또 1바이트에 저장한다면 부호가 없더라도 최대 255까지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죠? 0부터 255만 가지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숫자는 4바이트, 약 42억, 부호가 있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사이에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정수형을 표현합니다. 자료 형태에 따라서 적당한 자료형을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각각의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선 변수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료, 데이터들을 저장하도록 할당된 기억 장소의 이름을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변하는 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변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보면 메모리, 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0번지부터 쭉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가지고 놀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 어떤 주소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 집에도 주소가 그 이름이 있듯이 아파트 이름이 있듯이 기억 장소에다가 이름을 주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어떤 가변적인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의 이름이고요.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한다. 이미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 변수뿐만 아니고 뒤에 나오는
함수, 배열, 구조체, 포인터, 하여간 C 언어에서는 뭔가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선언하는 방법은 자료형을 쓰고요. 변수명을 뒤에다 써주고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걸 변수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선언도 문장이고요. 보통 선언하는 문장을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료형에는 이제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자료형들 써주면 되겠고, 변수 만드는 규칙, 이름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식별자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숫자, 언더바, 영문자가 오고 보통 앞에는 영문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변수명에 그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의 예가 되겠는데요. 인티저형으로 num이라는 변수를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수형 변수 num을 선언하는 겁니다. num이라는 변수 기억 공간에는 정수를 저장할 거다.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저장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 문장입니다. 자, 이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 변수 ch를 선언한다. w형 변수 average를 선언한다. 이런 거고, 동일한 자료를 갖는 두 개 이상의 변수는 콤마로 변수와 변수를 구분해서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세 개가 다 인티저형이다. 그러면 콤마로 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다 인티저형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m과 average 넘버가 다 더블형이다. ch1과 ch2는 다 캐릭터형이다. 이렇게 구두점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한꺼번에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문, ch라는 변수를 캐릭터형으로, 캐릭터만 저장하겠다. num이라는 변수를 인티저로, num1과 num2를 인티저형으로, sum과 average를 더블형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다 선언문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메인 함수 안쪽에다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놓으면 그 메모리 그 전에 있던 값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쓰레기 값이라고 해서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변수에. 그래서 내가 변수를 선언하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그 방에다가 넣어주고 그 공간에다 넣어주고 싶으면 equal이라고 쓰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초기 값들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형이니까 문자로 넣어주고요. 인티저니까 이렇게 숫자, W형의 경우에는 소점이 있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초기 값, 보통 이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equal sign은 연산자가 아니고 구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두점 할 때 배웠었죠. 자,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이 대입연산자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6장에서 연산자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변수 선언문이 있고 num에다는 인티저 값만 넣겠다. 그래서 10을 이렇게 넣었죠. 넣는 방법이 num equal 10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고, num이 10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10을 num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할당해라, 저장해라, 배정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산자, 대입연산자, 이퀄 연산자 할 때 살펴보겠는데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이퀄과 여기 있는 이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10을 num에 저장하라는 연산자하고요. 같은 이퀄이지만 여기는 구두점이라고 해서 초기값을 초기화를 시킬 때 사용하는 구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토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구두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3을 넣습니다. 3을 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변수 num을 선언하지 않고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기 있기 때문에 num은 선언하지 않은 식별자라는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인티저 num이라고 변수 선언문을 추가해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int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3이라는 값을 초기 값을 주고 찍어보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 줄로 선언을 해주고 그 num에다가 3을 넣는 방법을 취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선언문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C 언어에서 모든 선언문은 실행문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문들은 이제 프로그램 제일 앞에 모아서 놔야 되고요. 보통 메인 함수 뒤쪽에 바로 옵니다.
근데 C 언어 NCC가 아니고 C99년 표준부터는 실행문 다음에 선언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깨졌고요. 물론 C++에서도 이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C 언어 표준과 이제 최근 C 언어 표준 혹은 C++에서는 이 선언문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표준이 좀 다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비주얼 C++에서는 .c로 저장하게 되면 아직까지 모든 선언문은 실행문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비주얼 C++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컴파일러인데 이게 최근 표준을 잘 준수를 하고 있지 않네요. 자, 물론 C++ 파일인 .cpp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문 다음에 선언문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언문은 실행문 앞에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되도록 선언문들은 프로그램 제일 앞에다가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게 선언문이고요. 이런 걸 실행문, 선언문 있고 실행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문이 중간에 오는 거는 조금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실행문들이 나오기 전에 앞으로 당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론 C99를 지원하고 있는 데브 C++에서는 .c로 저장하더라도 이가 에러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cpp로 저장했다고 하면 C++에서는 선언문이 실행문 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학기에는 굳이 확장자를 .c로 저장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오류가 날 거고 이렇게 선언문들을 프로그램 앞쪽으로 모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문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자료형을 미리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어 기억 장소를 확보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는 이 공간에는 소점이 없는 숫자만 넣을 거예요. 여기 문자만 넣을 거예요. 1바이트로 저장할 겁니다. 여기는 소점이 있는 큰 숫자를 8바이트로 저장할 겁니다. 라고 해서 미리 컴파일러에게 기억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사용자가 변수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쉽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로그래머가 혼돈해서 원래 선언된 형의 다른 형의 자료를 저장하려는 시도를 컴파일러가 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x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 x가 변수고요. 이 x라는 변수에는 수점이 없는 숫자를 저장하겠다 이런 변수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이제 x에다 저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프로그램 밑에 가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부분에서 에러를 냅니다. 자, 원래 W형, 12.5는 W형이라는 건데 소점이 있는 형을 x는 인티저형이잖아요. 인티저형으로 변환하면 데이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경고를 내줍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x에는 수점이 없는 숫자만 저장하기로 했지 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더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변수 선언이 귀찮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줘야지 이런 나중에 경고나 에러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혼돈해서 실수한 것들을 컴파일러가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고 써라. 뭐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본 자료형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형이 되겠습니다.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한 형이 되겠고요. 한 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자, 캐릭터 ch 그냥 선언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선언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쓰레기 값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한 바이트 공간에, 근데 여기 지금 그 안에다가 A라는 것을 넣고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 기억 장소에 기억이 될 때는 해당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A65라는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진수 0, 1로 해서 저장이 되고, 문자 상수를 쓸 때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한글은 한 글자로 2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열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캐릭터형이 있고 언사인드 캐릭터가 있는데, 언사인드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인이 부호잖아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부호. 언사인드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없으면 보통 이제 이게 지금 문자를 8비트에 저장을 하거든요. 8비트. 그래서 2에 8승 하게 되면 0부터 25 값이 나옵니다.
그냥 캐릭터형은 그런데 이게 반으로 딱 잘라서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0을 포함해서 이런 값을 표현 범위를 갖게 되고요. 앞에 unsigned가 붙으면 0부터 시작합니다. 부호가 없어서 0부터 255까지 이거보다는 2배 더 큰 값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캐릭터형 문자를 다룰 때는 ASCII 코드가 0부터 127까지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캐릭터형을 많이 씁니다. 이 unsigned 캐릭터형을 굳이 쓸 일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요. unsigned 캐릭터가 이 컴퓨터 세상에서 색깔을 표현할 때는 이제 0부터 255 값으로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처리 같은 걸 많이 하고 프로그램하고 많이 그러는데 그때 unsigned 캐릭터형을 많이 씁니다. 사실 그냥 캐릭터라고 쓰면 앞에 사인드 부호 있는 게 생략이 된 거예요. 사인드라는 게 붙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사인드는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한 거고요. 그냥 캐릭터형이라고 얘기하고 굳이 부호가 없는 형은 unsigned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입출력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C로 되어 있죠. 캐릭터의 약자고요. 이 printf나 scanf 같은 함수에서 해당 자료형을 입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형식, 형 지정 문자 형식이 있는데 그때 %C를 씁니다. 문자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 자료형의 종류 두 번째 정수형이 되겠습니다. 정수형은 이제 2바이트나 4바이트로 저장하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티저 4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되고 4바이트니까 이에 32승이죠. 예, 32승이고 32승은 42억 9천 정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승부터 31승까지 하게 되면 대략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까지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형이 인티저 형이 되겠습니다. 인티저형. 자, 인티저형의 크기는 플랫폼이나 컴퓨터, 컴파일러에 따라서도 달라요. 근데 현재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컴퓨터나 컴파일러에서는 인티저를 4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16비트 도스 환경에서 인티저는 2바이트였어요. 2바이트. 그래서 아주 옛날 책들, 터버스나 퀵시 같은 이런 컴파일러를 설명한 환경에서 C 언어를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인티저형이 16비트, 2바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틀린 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다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기반이 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에 대한 건데 현재 보통 이제 32비트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티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4바이트인 를 가지고 숫자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 숫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31승의 마이너스 값과 거기 플러스 값에서 대략 21억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이 인티저 형이다. 그 다음에 unsigned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은 없고요. 0부터 42억 9천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정수형 인티저다. 자, 쇼트형은 2바이트입니다. 굳이 내가 크지 않은 숫자를 4바이트씩 메모리 할당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 2바이트면 충분하다. 그러면 쇼트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티저가 2바이트인 시절에는 롱형이 4바이트라서 좀 더 정확한 형을 표현할 때는 롱형을 썼는데 지금 같기 때문에 롱형을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정수형으로 저장할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 이제 초기값으로 주고요. 출력을 해보면 제대로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최대값에서 하나 더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어요? 원래 8이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렸는데요. 이런 에러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에다가 하나 더 작은 값을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티저형은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무조건 저장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현재 4바이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21억에서 마이너스 21억 사이에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22억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4바이트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8바이트나 이런 형으로 해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소수점이 없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정수형 관련된 상수들이 limit.h라는 헤더 파일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nt unsigned integer max 값과 integer max 다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integer 언더바 min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굳이 이런 값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중에 integer 언더바 max라고 쓰게 되면 이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C99에서 추가된 정수형이 있습니다. long integer와 언더바 부울형이고요. long integer형은 최소 8바이트로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게 8바이트 이상이 돼야 됩니다. 현재 비주얼 C++ 같은 경우와 데브 C++에서 모두 다 8바이트씩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점이 없는 숫자인데 이게 21억을 벗어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그거를 long integer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C99에서 추가된 언더바 대문자 부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울리언형이기 때문에 0과 1만을 저장하는 부호 없는 정수형입니다. 0이 아닌 다른 값들은 모두 다 1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0만 거짓이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0이 거짓이고 0이 아니면 모두 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울형이 있다. 그러면 B1과 B2에는 이렇게 1과 0만 저장할 수 있다. 여기 언더바가 빠졌네요. 1과 0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이 부울형입니다. 근데 스탠다드 부울점 헤더에 가보면 이 소문자 부울이 언더바 부울로 되어 있고 true는 1로, false는 1로 이게 샵 define 뒤에 나오는데 일단 얘를 얘로 한다, 얘를 얘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샵 include 스탠다드 부울 헤더를 한 다음에 이 부울형, 소문자 부울형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는 이렇게 0과 1이 아닌 false와 true로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C99에는 부울이라는 형이 추가됐다. long 인티저 형들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아주 큰 숫자를 인티저 값을 저장할 때는 인티저 형이 아니고 long 인티저 형을 쓰면 8바이트이기 때문에 웬만한 큰 작은 숫자를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수형이 되겠습니다. 실수형은 소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로트형과 더블형과 롱 더블형이 있는데 플로트형은 4바이트고요. 더블형은 8바이트. 롱 더블형은 8바이트 이상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입출력 형식은 %f, %lf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아까 인티저형은 %d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표현 범위를 보면 이렇게 이제 큰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W형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숫자, 작은 숫자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정밀도,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점이야 어디까지가 정확하냐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플로트형은 소수점 6자짜리까지 정확합니다. W형으로 하게 되면 소수점 15자짜리까지 정확해요. 자, 보통 NCC에서는 입출 형식으로 이 %long float LF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를 1F로 써가지고 저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long float LF로 씁니다. 컴파일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long float는 없어요. C99에서는 %F와 %LF는 같습니다. C++에서는 플로트형은 %F, W형에서는 %LF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F와 %LF는 같다. 옛날 C 표준에서는 %long float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역시 실수형 관련해서 상수들의 값들은 이 float.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플로트형으로 digit, number of digit, decimal number of precision, 소점 이하 정확도는 6자리다. 뭐 이런 거고 W형으로 정확도는 15자리다. W형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더블 맥스 값은 이거다. 더블 민 값은 이거다. 그 다음에 플로트형으로 최대값, 최소값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값들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 디파인에서 float.h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숫자 쓰기 귀찮으면 이런 값들을 써버리면 되는 거죠. 자, 실수형의 저장 범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형과 더블형이 있고요. f 언더바 num이라는 이 변수와 d 언더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쭉 소점 쭉 많이 있는 것들 썼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형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소점 제일 뒤에다가 숫자 제일 뒤에다가 f를 써줘야지 플로트형으로 인식을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더블형이 좀 편하죠, 쓰기도. 자, %f로 해서 fnumber를 지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fnumber는 이렇게 긴 숫자인데 소수점 6자리까지 분이 표현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플로트형이라는 것은 소수점 6자리 정밀도를 갖기 때문에 7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반올림이 돼서 여기 원래 6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반올림이 돼서 6자리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를 할 때 사이에다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23.20f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 앞에 있는 23이라는 것은 전체 자릿수를 얘기하고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2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전체 자릿수가 23자리이고요. 소수점 이하 20자리이기 때문에 소수점도 한 자리로 표현이 되고요. 정수분은 2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그 다음에 뒤에가 20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23자리, 소수점 이하 20자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점도 하나의 자릿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정수분은 2자리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자리 소수점에서 쭉 찍는데 퍼센트 이렇게 이제 f 넘버가 플로트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결과를 보면 1, 2, 3, 4, 5, 6까지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엉뚱한 값들을 가지게 되죠. 6번째 자리까지만 원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W형도 똑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형은 15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15자리의 정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15자리까지 정밀하게 원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아주 많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론 더블형을 쓰고요. 플로트형 같은 경우는 숫자 뒤에 f를 붙이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더블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컴파일러별로 지원하는 자료형의 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해당하는 컴파일러 환경에서는 캐릭터, 인티저, 더블이 몇 바이트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떤 숫자까지를 출력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즈 오브라는 애가 있는데요. 사이즈 오브 캐릭터라고 쓰게 되면 뭐냐면 연산자인데 뒤에 나옵니다. 자료형이나 값의 바이트 단위의 크기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1이 나와요. 1. 여기 바이트는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형의 크기가 1바이트다. 인티저는 4바이트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매크로 상수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이제 여기 지금 limit.h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최대값, 인티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고 뭐 uint, max값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퍼센트 u로 unsigned 인티저 값들은 퍼센트 u로 출력을 해도 돼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출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롱 W형은 8바이트로 현재 8바이트 이상이라고 했는데 8바이트로 나오네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한 자료형들의 W형에는 8바이트고 플로트는 4바이트고 크기들을 알고서 하면 되겠고, 혹시 이제 데브C++ 옛날 버전으로 하는 사람들은 데브C++은 이게
실행하고 멈추지 않거든요. 최근 버전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 반드시 실행 결과를 잠깐 멈춰라 해가지고 시스템 pause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이 함수는 뒤에다가 도수 명령어들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pause는 잠깐 멈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써줘야 되고 이 시스템이라는 함수는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을 DevC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두 줄을 써줘야지 이렇게 잠깐 실행 결과가 멈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거 안 써주면 번쩍하고 실행하고 끝나버려요. 최근 버전은 DevC 버전은 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잠깐 멈춰 있는데 옛날 DevC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이 두 줄을 주석을 제거해서 소스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상수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consta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를 상수화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쓰게 되면 num이라는 변수를 인티저형으로 선언하고 초기값을 5로 준다 이런 거였죠. 마찬가지로 ch는 초기값을 a로 주는 캐릭터형이다 이런 건데 앞에다가 이렇게 constant라고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초기값에서 변경이 안 돼요. 자, 보통 이제 이 num이라는 변수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num에다가 나중에 프로그램 중에다가 10으로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인티저 값 어떤 거나 다 계속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constan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초기값 5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num 변수는 초기값 5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전처리기를 배울 텐데 비슷하게 define num 5라고 쓰게 되면 num이라는 값은 5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이제 구문인데 물론 동작하는 방식은 조금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어쨌든 어떤 초기 값에서 계속 그 값만 유지하고 싶은 변수가 있을 때는 그 변수를 상수로 만들 수 있는데 앞에다가 const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선 이게 없다고 하면 초기 값인 3에서 3을 더 더해서 넣으면 6이 들어가고 그 값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const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 num 변수는 초기 값인 3에서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3을 더 증가시켜서 저장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나냐면 left value가 constant 객체를 지정합니다 해서 여기서 L value, left value라는 이제 그게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값이란 뜻입니다. 왼쪽 이 num 값. num 값이 지금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스 3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콘스탄트를 지워줘야지 이렇게 초기 값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자동형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10 빼기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죠? 2.5입니까? 2가 나옵니다. 아직 컴퓨터 세상을 잘 모르는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상 2.5로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컴퓨터 세상에서는 소점이 없는 숫자는 인티저형, 4도 인티저형입니다. 결과도 인티저형이 나오고 2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2.5가 나오게 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이 서로 다른 혼합 연산에서는 기억 장소의 크기가 큰 쪽으로 통일시켜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10.0 나누기 4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때 2.5가 나와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자동형 변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캐릭터 1바이트에 저장이 되죠. 인티저 4바이트에 저장이 되죠. 인티저와 캐릭터가 동시에 연산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더 큰 인티저로 나온다는 거고 인티저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혼합 연산에서는 결과가 더블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쭉 쫓아서 이렇게 형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인티저와 더블형이 연산이 되면 인티저가 더블형으로 바뀌어서 연산이 된다는 거고 캐릭터와 인티저가 연산이 되면 캐릭터가 인티저로 바뀌어서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인티저형으로 i라는 변수가 3이고요. d라는 변수가 5.0으로 초기값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A 양쪽이 작은 따옴표, A는 문자 상수잖아요. 거기에 더 1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건 캐릭터형이고 얘는 인티저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내부적으로 얘도 인티저형으로 바뀝니다. A는 아스키 코드 값이 65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얘가 65라는 값으로 되어 있고, 그 65에다가 1이 더해서 66이 되고요. 그거를 %D로 찍으면 이렇게 66이 나옵니다. 여기 요만큼 그대로 나오고요. 그거의 결과값이 여기 찍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이번에 %C로 찍게 되면 이렇게 %C는 문자로 찍을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66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는 대문자 B입니다. B가 나오고요. 자, D 나누기 I를 합니다. D는 5.0이고 I는 3이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자, 3은 인티저형, 5.0은 더블형이잖아요. 그래서 더블형과 인티저형 두 개의 자료형이 더블형 8바이트 5.0, 인티저형 4바이트 3, 3의 혼합 연산에서는 기억 장소의 크기가 더 큰 더블형으로 통일시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3이 3.0인 더블형으로 바뀌고요. 나눈 결과도 이렇게 소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I 나누기 2를 해보면 3 나누기 2죠. 3 나누기 2. 둘 다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결과도 인티저형이 나오고 %D로 찍으면 1이 나옵니다. 10 나누기 4 하게 되면 2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10.0 나누기 4 하게 되면 얘는 더블형, 얘는 인티저형이죠. 그래서 4가 내부적으로 더블형으로 바뀝니다. 4.0으로. 결과도 2.5가 나오고요. 자, 물론 10 나누기 4.0 해도 되고 10.0 나누기 4.0 해도 결과는 다 2.5로 나와요. 자동형 변환. 캐릭터는 인티저, 인티저는 더블형으로 이렇게 혼합 연산에서는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열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enumerate에서 약자로 enu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열된 데이터들의 일정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열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거된 데이터에는 정수값을 대형시킬 수가 있고요. enum이라고 쓰고 열거형의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데이터들을 쭉 쓰고 세미콜론을 찍고 끝냅니다. 자, enum days 여기가 열거형 이름이고요. 여기 데이터들을 쭉 씁니다. 이 데이터들은 자동적으로 0부터 증가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특정한 값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 값에서 또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enum, fresh 이게 열거형 이름이고 애플 0, 1 하다가 6, 7 이렇게 됩니다. 열거형은 열거형명으로 데이터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열거형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enum, fresh 여기서 열거형 이름이 fresh입니다. 여기 enum, fresh형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인티저 x 하듯이 enum, fresh형으로 해서 이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your fruit라고 해서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아까 세미콜론 닫는 괄호 다음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y fruit이나 your fruit 얘네들이 이제 여기 얘네들을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게 뭐 좀 설명이 좀 그런데 예제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놈 열거형 이름이 부울이고 얘네들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차례대로 0, 1로 증가하고요. 얘가 열거형 변수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울에는 이렇게 true나 false를 저장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false를 저장하면 0, true를 저장하면 1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프로그램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프로그램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물론 이게 쉽죠. 숫자가 저장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치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에 뭐가 true가 false가 저장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죠. 자, enum color 이게 열거형 이름입니다. 여긴 데이터들이고요. 여기 3이니까 3, 4 하다가 얘가 8이 되니까 8, 9 이렇게 증가하고 열거형 변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C1, C2, C3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만 저장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린을 저장하면 3을 저장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어떤 거가 보기에 편합니까? 3을 저장하면 3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죠. C1에는 그린을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실제로 열거형을 사용하게 되면 정수행수를 이용해서 대입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단어들, 여기서는 뭐 true, false라든지 아니면 green, blue, yellow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대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해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자, 열거형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열거형 이름이 days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똑같이 쓰고 A8. 그래서 A1, A2, A6, A8에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저장할 수 있고요. 얘가 차례대로 0, 1, 2, 3,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A8에 sun을 저장하니까 A8의 값은 0이 나오는 거고요. 역시 A1, A2에는 Monday를 저장하면 1, 그 다음에 A6에는 Friday를 저장하면 8 해서 이렇게 8이 나오는 겁니다. A1에는 물론 0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소스를 보면 A8은 썬데이구나, 일요일이구나, 뭐 월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열거형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 0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열거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사실 열거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구조체랑 비슷하거든요. 문법이.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인용이라고 쓰고 열거형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쭉 써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 사이에다가 열거형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한 줄을 쓰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이런 변수들에는, 열거형 변수들에는 여기 데이터들만 저장할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은 0부터 차례대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ype define, type defini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type define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존의 형 다음에 새로운 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signed integer 길잖아요. 이거 매번 타이핑하면 귀찮으니까 unsigned integer을 내가 uint라는 형으로 새롭게 자료형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signed integer로 x라는 변수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uint x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배우는 윈도우즈 API에 보면 이렇게 type define 해가지고 같은 인티저형인데 뭐 어떨 때는 부울형이라는 별명으로 쓰고 어쩔 때는 대문자 int로 쓰고 unsigned integer는 뭐 uint라는 형으로 쓰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료형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부울형을 가지고 놀 때는 얘를 가지고 놀고 그냥 인티저형을 가지고 놀 때는 이런 식으로 놀고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 type define 문장이 되겠습니다. type define. 자, 3장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이제 이런 주석이라고 했죠. 여러 줄 주석 따는 거. 변수명은 영문자나 숫자나 밑줄로만 가능하다. 밑줄과 영문자가 앞에 올 수 있다. 변수들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자료를 기억시키기 위한 기억 장소의 이름이다. 그래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고 실행문보다 보통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스테이 값이 들어가 있고 100을 넘버원에다 넣고 더해서 2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출력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um이라는 변수를 에다 3을 넣는데 뭐가 안 되어 있죠? 선언이 안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를 %c로 찍고 있는데 문자 상수를 찍을 때 %c를 쓰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언문은 앞에다가 실행문 앞에다가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벌써 실행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s로 문자를 출력하는데 문자 양쪽에는 큰 따옴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스 있죠. 소스 아까 뭐 사이즈업으로 해서 각각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런 것들에 몇 바이트씩 나오는지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보거나 데브 C++에서 한번 해서 비주얼 C++과 데브 C++에서 각 자료형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면 되겠고, 집에 다 데브 C++ 깔려 있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라는 건 이름이에요. 변수나 함수 등의 이름을 만드는데 영문자나 숫자나 밑줄만 가능하고 한글이나 밑줄을 제외한 특수문자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키워드들, 컴파일러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단어들도 쓸 수가 없고요. 그걸 예약어라고 하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상수는 항상 그 값이 변하지 않은 요소고요. 문자 상수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 문자의 상수는 양쪽에 큰 따옴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숫자는 그냥 쓰면 되겠고요. 자료형과 변수 선언문이라고 해서 자료형은 처리 저장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C 언어의 기본 자료형에는 문자, 정수, 실수, 열거형 등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은 문자는 캐릭터 1바이트, 정수는 인티저 4바이트, 실수는 더블 8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가변적인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의 이름이고요. 모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선언문은 모든 실행문보다 먼저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좋다는 거고, 기본 자료형의 종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릭터 문자 1바이트, 정수형 4바이트, 인티저 더블형 8바이트, 실수형이 되겠습니다. 자료형 앞에 선언 앞에 콘스탄트라고 더 추가해주면 초기 값에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료형들의 변환이 있을 때는 자 10.0 나누기 4 하면 2.5가 나오는 이유가 얘는 인티저고 얘는 더블형이잖아요. 그럼 얘는 더블형으로 바뀌어서 결과도 더블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동형 변환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열거형이라는 것은 이니움 쓰고 열거형 이름을 쓰고 중괄호 열고 데이터들을 쭉 쓰고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을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열거형을 만들고 변수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해줘도 되고 그 밑에다가 이뇰 열거형 이름 하고서 변수명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열거형 변수들은 이 데이터들만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타입 디파인이랑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기존 자료형을 새로운 형으로 선언하는 것이고요. 기존 형, 새로운 형 이렇게 해서 각각 써주게 되면 새로운 형의 이름, 별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량이 조금 많은데요. 예,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